최근에 이 사진 보신 적 있죠? 인터넷 방송 BJ인데 술을 마시고 자다가 키우게 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입니다. 이 옆에 있는 게 새끼 강아지인데 자다가 돌아 누운 거예요. 그래서 깔아 뭉갰죠. 질식사 시키는 사고가 생방송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방송 보던 사람들이 이 자기 전부터 위험하니까 강아지를 멀리 두라고 채팅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뭐 고의성은 없어요. 이 사람에게 별일 없을 줄 알았겠죠. 나중에 다시 방송에서 사과했지만 수습이 안 되는 실수였다는 게 또 문제일 겁니다.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술에 취해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스스로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고 행동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마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흥분된 상태, 피가 뜨거워진 상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흥분은 화가 나서일 수도 있지만 즐거운 상태에서도 일어나거든요. 사람은 어떤 기분을 갖던지 극단적으로 가면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게 돼요. 생각보다 장난칠 때 부주의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고들은 언제 주로 일어날까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날짜가 있습니다. 만우절, 생일, 아니면 어떤 뭐 졸업식이라든지 기념일에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만우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볍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사고라고 할 수 있죠. 뭐 귀여운 수준인데 이런 거는 이 거짓말의 수위에 따라서 사람 사이에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더 심해지면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기도 합니다. 만우절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생일인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재미삼아긴 하지만 뭐 케이크를 얼굴에 이렇게 찍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이게 대표적인 장난인데 이게 생각보다 꽤 위험한 행동입니다. 케이크가 보통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밑판에 핀을 달아서 고정하거든요. 플라스틱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케이크를 그대로 얼굴에 이렇게 던질 경우에 이 핀에 얼굴이 찔릴 수가 있어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편이죠. 이렇게 도가 지나친 장난은 부주의가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도 하다는 거죠. 이번에 알아볼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기념일에 일어난 가장 수위 높은 되돌릴 수 없는 장난이 일어났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3살의 동갑인 데무라 유키와 리사는 2011년 4월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시카와 현의 가나자와라는 시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둘 사이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은 평소에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사이가 좋았고요. 서로 친구들끼리도 다 가깝게 지냈어요. 사건은 결혼 5개월 뒤인 9월 1일에 일어납니다. 이날이 남편인 유키의 생일이거든요. 신혼이니까 서로에게 한참 적극적일 때예요. 그래서 아내인 리사는 남편의 결혼 후 첫 생일이니까 특별히 더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남편 친구와 자기 친구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왜 하필 몰래카메라였느냐? 이틀 전에 리사가 비밀의 아라시짱이라는 TV 프로를 본 거예요. 여기서 마침 몰래카메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몰래카메라의 내용이 큰 구멍에 출연자를 빠뜨려 놀라게 하는 몰래카메라였다는 거죠. 이걸 보고 따라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 일본에서는 사람을 어딘가에 빠뜨려서 놀래키는 형식의 몰래카메라 방송이 인기였거든요. 친구들을 모은 리사는 자기 계획을 설명합니다. 리사는 이렇게 방송처럼 큰 구멍을 만들어 남편인 유키를 빠뜨려 보자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들도 다 재밌겠다고 했습니다. 리사의 말을 받아들였고 이렇게 유키 생일 5일 전부터 몰래카메라가 준비됐죠. 이벤트 장소는 살고 있는 아래 카나자와시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위로 올라가면 나오는 카오쿠시 오사키라는 해변가였습니다. 여기에 구덩이를 판 거예요. 그리고 생일이 되자 리사와 친구들은 유키와 같이 저녁을 먹고 밖으로 불러냈죠. 부부가 밤 10시쯤에 오사키 해변 구덩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계획대로 손에 폭죽을 들고 유키가 구덩이에 빠지면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숨어 있던 거죠. 그리고 금방 큰 소리를 내면서 부부가 구멍에 빠집니다. 약속대로 친구들이 손에 폭죽을 들고 달려나와서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친구들은 구덩이에 빠진 부부보다 더 큰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2011년 8월 27일 밤 10시, 리사는 몰래 카메라를 위해 친구들과 미리 준비해둔 이 오사키 해변 구덩이로 남편인 유키를 데려갑니다. 가는 길이 가로등이 없었대요. 그리고 바다에도 초승달만 떠 있었습니다. 유일한 불빛이죠, 이게. 다 어두웠어요, 주변이. 그래서 리사가 함정 위치를 찾으려고 휴대전화 후레쉬를 켜서 걸었거든요. 결국 함정을 찾았는데요. 이 찾은 순간이 너무 늦었던 겁니다. 이미 자기가 밟고 서 있던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구덩이에 빠진 거죠. 원래는 남편만 빠뜨릴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주변이 어둡다 보니 자기도 같이 빠지게 된 거예요. 계획과 다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래사장에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두꺼운 천을 올려서 가린 뒤에 다시 모래로 덮었거든요. 그런데 이 입구를 가린 천이 생각보다 튼튼했던 거죠. 예상대로면 남편만 올라가자마자 떨어졌어야 되는데 부부가 다 올라가도 버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리사는 앞서가는 남편이 빠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구덩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같이 그 위를 계속 걸어갔던 건데 알고 보니까 함정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을 버틸 만큼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멀리서 이걸 보고 있던 친구들은 계획과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긴 해요. 남자만 빠졌어야 되는데. 하지만 약속대로 축하해주기 위해 폭죽을 들고 뛰어나갑니다. 근데 구덩이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구덩이를 친구들이 굉장히 크게 파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 생일이라 다들 의욕이 많았는지 구덩이 크기가 폭이 2.4, 깊이는 2.5m나 된 거죠. 이날 낮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5시간이나 구덩이를 팠었다고 합니다. 삽과 사다리를 이용했던 건데 목격자가 있어요. 이 구덩이를 팔 때. 이 사람입니다. 지나가다가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크게 땅을 파고 있으니까 사고가 날지도 모르니 돌아갈 때는 메우라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생일을 해야 되니까.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구덩이 바닥에 매트리스를 하나 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낡고 되게 얇은 매트였어요.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죠. 땅이 단단하지 않은 모래사장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나름의 안전을 고려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모래사장이라 사고가 더 크게 일어난 겁니다. 차라리 단단한 땅에 빠뜨려서 몇 군데 다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계획 자체는 고의성도 없고요. 단순하죠. 일부러 다치게 할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매트리스도 준비한 걸 보면 안전에 대한 고려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예상보다 변수가 꽤 많은 행동이었어요. 실제로 TV 프로에서 이런 식의 함정을 준비할 경우는 사전에 출연자에게 어느 정도 고지를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출연하는 겁니다. 안전 문제도 화면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출연 계약 시에 상해 보험을 들고요. 현장에는 의료진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트를 준비할 때 미리 실험도 해본다는 거죠. 생각만 했을 때는 매트리스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충격을 막아줄 것 같지만 2.5m의 높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 남성의 몸무게까지 감안했을 때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매트리스가 눌리면서 지면에 몸이 닿을 거예요. 그 밑에 돌이나 단단한 물체가 있다면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친구들은 이런 고려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함정 위에 천을 씌우고 모래를 덮었잖아요. 이것도 생각해보면은 발 딛는 순간 빠질 것 같지만 여기는 바닷가라는 겁니다. 바닷물이 직접 올라오진 않지만 수증기가 밀려오니까 모래에 수분이 섞이는 거예요. 낮에는 햇볕이 이걸 계속 말려주지만 밤에는 모래가 젖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젖은 모래 알갱이들은 서로 엉겨서 잡아당깁니다. 장력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함정의 크기가 작았다면 장력도 작았을 겁니다. 쉽게 빠질 수 있었겠지만 2.4m 폭의 구덩이를 덮다 보니까 모래를 그만큼 더 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생각보다 단단하게 버틴 거죠, 이 모래층이. 빠진 뒤에도 문제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중심을 잃습니다. 선체로 빠지는 게 아니라 쓰러지면서 구르게 되는 거예요. 수직 낙하가 아니라는 거죠. 깊이가 낮으면은 중심이 흐트러지기 전에 땅에 닿겠지만 이 구덩이는 깊이가 2.5m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은 공중에서 추락을 한다는 거죠. 머리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모래 밑에 구덩이를 덮고 있던 천도 문제가 되는 게 이 위에서 추락하면 빠지는 사람의 몸을 휘감겠죠. 찾아보니까 이때 블루시트라는 걸 덮었대요.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시야가 가려지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람은 천에 감겨서 어디에 부딪히는지도 모르고 떨어지는 순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모래로 가린 바닥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빠질 때 구덩이 벽인 모래들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추락한 사람 위로 모래들이 쏟아지니까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한 몰래카메라를 계획했던 거지만 하나씩 따지고 보니까 이거 너무 위험한 일을 꾸몄던 거예요. 부부가 빠지면서 비명을 지를 때만 해도 친구들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와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둘 다 머리는 바닥에 있었고요. 양발만 밖에 튀어나온 상황이었다고 진술했거든요. 거꾸로 사람이 모래에 꽂힌 이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모래는 그러면서도 계속 무너졌어요. 부부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급해졌죠. 부부를 끌어올리려고는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장비가 없어요. 낮에 구덩이를 팔 때 쓰던 삽과 사다리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직접 내려가서 끌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파묻힐 게 뻔하거든요. 이 사고 순간이 오후 10시 40분쯤으로 추정됐어요. 늦은 시간에 불빛도 없고 그나마 달도 초승달입니다. 너무 어두웠다는 거죠. 구덩이와 모래 바닥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깜깜했다 그래요. 그래서 밑에 상황이 어떤지 결국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손도 못 썼고요. 부부는 계속 모래에 묻혀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친구들이 신고라도 했으면 됐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이것저것 해보려다가 안 되겠으니까 결국 나중에 구급요원을 불렀거든요. 이게 사고가 일어난 지 45분이나 지난 뒤였어요. 현장에 구조대가 와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 사람이 반 정도만 파묻혀도 구조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2명이나 완전히 매몰된 데다 그것도 2.5m 지하의 사람들이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집안은 또 모래예요. 구출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구덩이 주변은 계속 무너질 수 있겠죠. 함부로 손대기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25분 만에 둘 다 구조가 됐어요.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미 이 부부는 모래에 1시간 이상 파묻혀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질식으로 죽었죠. 부부가 구덩이에 빠지면서 구조되기까지는 2시간 정도가 걸렸다 그래요. 이렇게 결혼 4개월 만에 생일 축하를 하려다 부부가 둘 다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다들 이 부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평소에도 위험한 행동들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여러 원인이 좀 작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일이니까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겠다 이런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판단력이 좀 흐려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평소에 이런 일을 하진 않았겠죠. 생일이니까 특별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랬던 건데 평소에 안 해본 일이니까 그만큼 생소했을 거고요.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러 명이 같이 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걱정을 못했을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다들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은 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서로를 따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의식이 분산됐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관련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이번 이야기는 2011년 일본에서 일어난 대무라 부부의 사망사고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뭐 살인이나 뭐 범죄의 영역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인 사건을 주로 소개하지만 너무 좀 무거운 분위기로만 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뭐 심각한 사건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무거운 이런 사건을 준비해봤는데, 관련된 이야기 좀 하자면은 사건 이후에 찍힌 현장 사진이에요. 이제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추모를 하고 있죠. 이게 뭐 부주의로 일어난 사망이라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국민적 뭐 애도의 분위기 이런 게 생기지는 않을 만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찾아온 걸 보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사망한 부부와 아는 사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됩니다. 머리가 다들 길어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은데 눈으로 보기에는 남자 넷에 여자 2명으로 추정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같이 구덩이를 파고 생일을 준비한 친구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사건 이후에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무작정 얼굴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가 되고 화면이 나간 거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이 친구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사건 순간에 현장에 있던 친구들도 6명이거든요. 23에서 24살 사이에 회사원 남성 5명과 24살의 무직 여성 1명이라고 합니다. 다들 대무라 부부와 중학교 동창이에요.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해 6명의 친구들과 이 일을 계획했지만 사망한 아내인 대무라 리사를 불구속 입건합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할 목적에서 친구들과 벌인 일은 아닐지 의심을 했었거든요. 일본 해안법에는 1.5m 이상의 구덩이를 바닷가에서 파면은 신고부터 해야 되고요. 허가가 나야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그랬어요. 알고 있었어도 생일 축하 목적으로 2.5m나 되는 구덩이를 판다고 하면 당연히 허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해안법 위반으로도 기소됐거든요. 하지만 아내인 리사는 친구들과 남편인 유키의 생일을 축하할 생각이었다는 점과 구덩이 바닥에는 얇고 낡긴 했지만 매트리스를 깔아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살해 의도가 없어 보인다며 중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범행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고 주모자인 리사도 사망했다는 점에서 불기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6명의 친구들은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 가장 어이없는 거는 남편인 데무라 유우키의 가족이죠. 그래서 1년 만인 2012년 10월 5시간에 걸쳐 판 2.5m 깊이의 큰 구멍에 사람이 빠지면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면서도 이런 일을 벌였다며 유우키의 부모가 사돈이 되는 리사의 부모와 이 6명의 친구들을 상대로 9,100만 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겁니다. 하지만 재판은 리사의 부모와 이 친구들이 4,130만 엔을 배상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청구 금액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온 거죠. 보통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한 금액이 다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적게 나오고 반 정도 받았으면 많이 받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사망한 유우키가 그날 분위기상 아내인 리사와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 뭔가 준비했을 거란 사실을 이미 감지했고 이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어느 정도 알면서 일부러 함정에 떨어졌을 이런 가능성도 유력하기 때문에 유우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거예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기는 하죠. 생일을 준비해준 친구와 아내가 고마워서 일부러 속아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2.5m 구덩이라는 사실을 유우키가 알았냐는 겁니다. 뭔가가 준비됐다는 걸 눈치채도 이게 뭐 단순한 깜짝 이벤트 정도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생각해보는 게 정상이지 자기가 조금 있다가 2.5m의 구덩이로 빠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랬겠냐는 거죠. 알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 판결이겠지만 이걸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판결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예요.